자,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번에는 법전을 둔 셜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 셜록이죠. 셜록의 박상규 기자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아버지를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22세 청년의 사건으로 간병 살인을 박상규 기자가 공론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최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죠? 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요즘에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발달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중증 장애를 있는 가족을 돌보던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6살의 발달장애 아들과 그다음에 그 엄마가 되는 보호자분이 투신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예. 또 최근에는 또 인천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30년간 돌봤던 따님을 중증 장애, 뇌병변 장애가 있었는데 약물을 통해 가지고 좀 살해하고, 그리고 본인께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 최근에 좀 전국에서 이런 일들이 안타깝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건 가운데 하나는 이제 유기치사를 주장을 했는데, 존속 살인으로 판결이 나서 징역 4년이 구형이 됐어요. 이번 사건 재판 결과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제가 취재했던 강도영 씨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예. 존속 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 가령 최근에 벌어졌던 인천에서 30년간 딸을 30대가 됐죠. 그 따님을 돌봤던 어머니께서 이제 딸을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요.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케이스인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30년간 돌봄을 했던 것들이 좀 정상 참작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었거든요. 일단은 도망이라든가 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그것 더불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0년간 헌신적으로 자녀를 돌봤던 그런 사정들이 좀 참작이 돼서 좀 형은 높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발달 장애인 부모들이 돌봄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삭발식을 진행한 지 불과 한 달이 지났는데요.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박상규 기자는 이 강도영 씨 사건을 직접 취재하기도 하셨는데, 돌봄 살인, 이 간병 살인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돌봄과 간병을 해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돌봄과 간병의 노동이 언제 끝날지 전혀 가늠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우울증을 많이 겪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일명 독박 간병 내지는 독박 돌봄, 그런 처지에 몰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끄트머리 몰리다가 절벽에 이르러서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이 공동체가 그리고 사회가 같이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요즘 한 드라마에서 다운증후군 쌍둥이 동생을 둔 언니의 심정, 그 어려움이 그려져서 많은 장애인 부모 형제들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부모 연대는 발달 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이유 무엇인가요? 예, 이제 일례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중증의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한테 국가가 약 100시간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100시간의 서비스는 많이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발달 장애 아동이 학교 가는데 보통 특수학교가 가까이 있지 않거든요. 1시간, 2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으면 이 학교 등교 서비스만 해주는데 하루에 2-3시간 써버리면 한 달에 100시간 금방 다 쓰거든요. 그러면은 학교 갔다 온 이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이며, 과연 가장 막막한 부분이 이 아이와 함께 가족 중에 누군가는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돌봐줘야 되고 케어해줘야 되고, 때로는 과잉 행동을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해줘야 되고,
또 때로는 야밤에 또 이렇게 좀 방해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가족들이 그 돌봄을 담당하는 보호자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 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가 바로 좀 24시간 돌봄 서비스 활동 지원 서비스인데요. 예. 이게 좀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강도영 씨의 경우는 그 제도적 지원 같은 게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었던 건가요? 한국이 사실은 이제 뭐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는 많이 복지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안타까운 건 이 점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이 제도에 접근하는 것 그리고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고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고 강정호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요청을 했으면 돌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요. 국가가 좀 방기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제도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 의료 수당, 뭐 생계 수당, 뭐 주택 주거 지원 그런 예,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복잡하게 돼 있다 보니까 22세 아직 행정기관이라든가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청년이 이것을 일일이 찾아서 신청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죠. 그래요. 예. 예. 자, 강도영 씨의 경우 이제 아버지 외에 가족은 3,000분이었는데요. 예. 반면에 이제 다른 사건의 경우 좀 떨어져 있긴 했지만 아들과 남편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딸의 부양 의무자를 A 씨만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 남편이라든가 다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 돈을 벌어온다거나 돌봄을 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뭐 재판에 물론 영향은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신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부모한테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사례별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병 살인을 막기 위한 정책도 시급해 보이는데요. 지난 토요일 전문가들이 모여서 포럼을 했는데 어떤 대안들이 나왔습니까? 예, 일단은 이 뭐 대안이라는 것은 한국의 복지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부양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느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있느냐, 재산이 있느냐, 부동산이 있느냐, 그런 거 다 따지고 또 상황에 따라서 뭐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좀 간단하고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접근이 편하게 하는 좀 그런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좀 지적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간병과 돌봄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그 간병의 사회화, 돌봄의 사회화 그런 인식의 전환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돌봄의 사회화. 그러니까 이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어쨌든 나서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 만약에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리고 나는 약 지금 22세의 학생이다. 근데 막막한데 그 22세 아들 같은 건 바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모님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지. 국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제도 자체는 마련돼 있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고 알려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은 지적되지 않나요? 알려지지 않고 몰라서 좀 반복되는 문제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개인한테 탓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국가가 개인한테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상황에 맞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위기에 처한 사람에 맞는 서비스는 또 무엇인가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 설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